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직장인으로 따지자면 근로소득만으로 1억 모으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한다는 게 통계로도 나오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1억 이상 통장 계좌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절대 다수는 1억을 못 모읍니다. 아니면 1억을 모으다 실패합니다. 1억 이상 돈을 모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1억의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적어졌고 1억을 가지고 뭐 큰 거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1억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는 차이 큽니다. 마음가짐의 차이가 커요 이게. 그리고 뭔가 1억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 있냐, 성취해봤냐, 성취해보지 않았냐, 이 경험의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뭐예요? 월급이죠. 월급만으로 1억 모으는 거 정말 처절하고 힘든 겁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1억 모으려면 달에 80만원씩 10년 걸리고, 달에 100만원씩 모은다고 치면 8년 걸립니다. 8년.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요즘 저축을 못한 사람들이 많고, 저축 횟수가 적은 사람도 많고, 저축을 오랫동안 못한 사람도 많아요. 일단 1억을 모으려면 간단합니다. 직장생활을 오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일을 해야 돼요. 1억을 모았다는 거는 1억을 모을까지 직장을 쉬지 않고 꾸준히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1억을 모았다는 것은 내가 사치도 안 부렸다는 거예요. 사치 부리면서 1억 모으는 건 불가능해. 1억을 모은 사람 중에 뭐 이렇게 비싼 물건 사고 플렉스 거리고 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인생 첫 투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 끝나고 해드릴게요. 그만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1억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네, 감사합니다. 왜냐? 점점 1억의 가치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돈을 모으는 건 좀 등한시해요. 1억이 아니라 당장 뭐 5천만원, 3천만원도 못 모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1억을 모아보시면 알죠. 뭐 1억을 모았다고 뭐 부자가 된다거나 뭐 성공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 1억을 모으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 자신감 생기는 거. 1억이 있으면 웬만한 금전적인 어떤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돈 때문에 뭔가 집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거나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는 거. 예. 그러니까 든든한 방패막이 같은 거. 그러면 이제 1억이 없는 사람은 그런 방패막이가 없는 거죠. 그게 있고 없고 차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억을 모아서야 그 자신감으로 2억을 모을 수 있다는 거. 1억을 모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억을 모으는 거는 1억보다 더 훨씬 빨리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1억을 모은다는 직장생활 오래 했으면 급여가 올랐을 거 아닙니까? 급여가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과거보다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내가 만약 100만원 저축했으면 지금 130, 140만원 저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억 이제 1억 돈 가지고 예금을 넣으면 또 복리가 쌓일 거 아닙니까? 이자가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2억을 모으는 건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2억을 모으면 3억 달성하는 건 더 쉽고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모아본 사람도 아시겠죠? 돈을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모았다는 건 뭐냐? 그만큼 소비를 통제했다는 거거든요. 뭐 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것들을 좀 통제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통제했으니까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소비를 통제했기 때문에 웬만한 소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남자분들 그 자동차 있잖아. 오히려 돈이 없을 때 자동차 사고 싶어해. 공감하십니까? 오히려 가진 게 없을 때 나 차 사고 싶다. 차 한번 질러볼까? 그래서 의외로 돈 없는데 할부로 차지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런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결핍이 심해. 결핍이 심하니까 이거를 소비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이런 등 남자들이 보통 자동차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자동차 사는 순간 인생 난이도 올라가죠. 인생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자들이 돈 없을 때 지나간 차 보세요. 저 차 이쁘다. 저 차 한번 사고 싶은데. 저런 차 언제 뭐냐. 이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 지나가면서.
와, 저 차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돈을 모으잖아. 돈을 모아도 차가 이쁘고 갖고 싶은 거 맞아. 근데 저 차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돈이 없을 때는 아, 저 차 한번 타보고 싶다. 나 저 차 언제 핸들 한번 잡아볼 수 있으려나? 할부를 한번 질러봐. 이런 생각 가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돈이 있으면요, 돈을 많이 모이 1억 이상 모이면 웬만한 차는 살 수 있잖아, 국산차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아, 내가 굳이 1억 모으면서 차 없이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차가 필요한가? 아니, 차 사면 또 가격 떨어질 거 아니야. 물론 나중에 가면 차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남들한테 잘 보이겠다고 차를 몰아야 될 필요가 있나? 차 보면 기름값도 나가는데. 물론 차가 있으면 편해지게 하겠지. 근데 주차 문제도 있고 사후 문제도 있는데 아직은 차 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를 이제 구매 같은 거 생각하더라도 신중하게 돼요. 막 디자인이 이쁘다고 이 차가 막 이렇게 뭐 좀 주행감이 좋다고 막 이렇게 막 사지 않습니다. 뭐 돈 모아 차 사는 사람 있겠지, 있는데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산다는 거죠. 홧김에 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젊은 분들 홧김에 사는 분들 많이 있어요. 돈 없을 때. 네, 돈 없을 때 홧김에 사는 분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홧김에 지렸다고 훅 가죠, 이게. 그리고 1억 있으면 좋은 게, 내가 부동산을 알아보더라도 선택의 폭이 많아지죠. 지방이면 매매까지 알아볼 수 있죠. 매매 알아볼 수 있고, 저 이거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수도권에서는 택도 없겠지만 수도권도 이제 변두리 가면 좀 싼 집이 있단 말이에요. 수도권도 무조건 신도시만 있는 거야. 신도시 몇 개 되지도 않잖아, 이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1억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는 굉장히 마음가짐이나 좀 가치관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1억 꼭 모으시기 바랄게요. 오래 걸리더라도. 근데 안타깝지만 1억을 달성한 사람은 소수라는 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쌓을 수 있는 끈기와 근검 절약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춘 것이죠. 하지만 큰돈이므로 돈 모으는 동안 금융 공부나 부동산 공부 등등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도 쉽지 않습니다. 사다리는 찾았으니 잘 올라가셔야 합니다. 1억은 경험입니다. 중요한 경험이죠. 인생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거 다 시켜놓고 첫 문장이 마음에 드네요. 불을 쌓을 수 있는 끈기와 근검 절약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거죠.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1억을 모으는 동안. 사고 싶은 것들, 쓰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왜냐하면 돈 모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남들 하는 거 다 해가지고 돈이 안 모인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았다는 건 남들 하는 걸 어느 정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절제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하긴 하지만 내가 가진 어떤 바운더리 안에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더 썼으니까 저 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해서는 절대 안 만들어지죠. 그리고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오래 걸려. 그리고 근검 절약. 저렇게 돈을 모은 사람들 중에 근검 절약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돈을 모은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지금이 좀 더 어렵긴 해. 왜냐? 지금은 좀 돈을 쓰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 돈을 못 모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가짓수가 많아졌어요. 옛날이면 그냥 있잖아요. 그냥 밖에 사먹는 거 이런 거 조심하면 돼요. 요즘에는 온라인 소비, 인터넷 게임, 뭐 소액 결제,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 많아졌다 보니까 인프라적인 부분에 돈을 쓰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돈을 모아야 된다고 치면 이 인프라적인 요소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포기가 잘 안 돼, 사람들이. 이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 이런데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돈을 못 모으는 것 같아요.
인프라적인 소비를 당연히 하다 보니까 인프라 소비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걸 못 버려요. 이걸 버리면 불편하게 산다는 거 알기 때문에 좀 불편하면 되거든. 근데 못 사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기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요즘 보면 사람들이 그래. 약간 조금만 힘들어도 그 내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견디는 내성 같은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소비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 소비라는 것도 소비를 참고 견딜 내성이 없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욕이 강한 것도 그런 거예요. 뭔가 참아낸 내성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사고 싶은 거 다 사가면 삽니까? 인간이 가진 어떤 그런 금전적인 능력이라는 게 딱 한정적인데 어느 정도 절제하고 통제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돈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1억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고. 아무튼 뭐 나중에 2억을 모으든 3억을 모으든 돈을 모으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힘든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돈을 1억을 모은 사람이 힘들 거야. 앞으로 1억 근처는 또 가보지 못한 사람들, 5천만 원도 없는 사람도 힘들 거야. 당연히 후자 아닐까요, 여러분? 앞으로 돈 모으긴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돈 모아본 적 없는 사람은 버티기도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 모으는 게 힘들더라도 돈 모으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남들 돈 쓴다 해도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어떤 적절한 소비 같은 걸 좀 하시고요. 어떻게든 돈 잘 모아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억을 달성하신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